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늘 울고 웃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애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생활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하느라 문도 늦게 여는 거야? 장훈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뭐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거나 하는 꼴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손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드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쉰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하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떻게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활비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를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난 걔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도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주긴 그렇고.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 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천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렇게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체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떻길래 반찬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 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 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 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참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페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 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보려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니 애들 아빠 정말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반찬 가게에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희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 아깝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쇼를 했는데 기어이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쳐?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까지 깨.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쟤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장훈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퍼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디 내 뺨을 후렸죠,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죄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어?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 전현 핏줄들이 어딜 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입 다물어. 이 노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 인생은 그저 평범할 거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내 가족밖에 모르고 어디서나 당당한 남편에게 이끌려 그렇게 한 결혼이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육아나 집안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았었고 그런 남편이 간혹 야속할 때도 많았는데 남편보다 저에게 더한 건 아들 하나 있는 유세로 온갖 구박을 다하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였어요. 우리 주말에 유성이 데리고 에버랜드나 다녀오자. 유성이가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 우리도 가보자. 그런 건 집에 있는 네가 알아서 신경 써야지. 모처럼 쉬는 날 내가 꼭 그런 것까지 해야 하냐? 남자가 돈 벌어다 주면 알아서 집안 내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야 내버려두면 알아서 클 건데 꼭 그거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 쓰기를. 유성이 나 혼자 낳았어? 당신 아들이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결혼은 왜 했고 아이는 왜 낳은 거야? 남자 알기를 개똥으로 안 하구먼.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지금 집안에서 바가지 긁는 거야? 안 되겠네. 맞잖아. 내 말이 틀려?
다른 집 아빠들은 일 다녀와서도 자식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준다는데 자기는 어쩌다 애가 아빠랑 놀고 싶은 신용하면 피곤하다는 기색. 알아서 저기서 놀라고나 하고. 나한텐 괜찮지만 유성이는 아직 아이잖아. 나 어릴 땐 그런 거 없어도 알아서 잘 컸어. 그리고 너 생활비 좀 아꼈어. 가계부 가져와봐. 어디에 뭘 쓰나 좀 보게. 아, 여기서 더 아껴 쓰라고? 너무한다. 나 자기가 주는 돈 쪼개서 쓰는 거 알잖아. 내 것도 안 사고 안 입고 하는 건데. 남편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다 해결하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가부장적인 건 조금 알았지만 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생활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며 저에게 늘 잔소리를 하였어요. 창피하지만 결혼 후 오랫동안 사회 경력이 단절된 저로서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늘 돈을 타서 쓸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저한테 어느 정도 그러는 거야 괜찮았지만 하나뿐인 아이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아이가 불쌍했어요. 우리가 원해서 낳은 아이한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넌 꼭 집에 와서 바가지를 긁어야겠니? 이래서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집에서도 내조를 잘하지.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하여튼 아빠 없이 자란 티를 꼭 이런 데서 낸다니까. 우리 아들 바가지 그만 긁어. 어머님, 여기서 제 아빠 얘긴 왜 나와요? 어려서 돌아가시고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큰데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네가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전 병철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왔을 때 내가 양친부모 다 있냐고 그것부터 물어봤다. 그게 얼마나 큰 줄 알아? 이제 와서 이런 말 뭐하려 하겠냐만. 하여튼 너 우리 아들 바가지 긁기만 해. 너네 친정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하는 걸 못 봤으니까 네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보고 배운 게 무서운겨. 그리고 병철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 가계부 똑바로 적어. 오늘도 밥상 반찬이 해프더구만.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양친부모 없는 게 어디 제 잘못인가요? 어머님도 혼자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저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랑 너 때랑 같니? 난 보고 배운 거 없었어도 알아서 병철 아빠한테 잘했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에 벌벌 떠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저에게 참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안 계시는 저에게 아빠 없이 자라서 이렇게 된 거라며 늘 핀잔을 주셨고요. 사실 전 어려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제 동생 이렇게 세 식구끼리 살았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하신 아빠는 총을 맞았고 한참을 살아계시다가 결국 총알이 몸속에 박혀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엔 제가 7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저에겐 큰 아픔이자 상처였지만 그걸 알고도 시어머니는 늘 저의 아픔을 들쑤시며 친정을 폄하하고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날이 허다한 날들이었죠. 아니 너희 아빠 월남전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다면서 무슨 혜택 같은 것도 없는 거야? 어쩜 그러니? 그래도 국가 유공자인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우리 아들 같은 사이 얻었으면 진정해서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할 거 아니니? 내 말이 틀려?
어머님은 저 뭐라도 해 주셨나요? 전 어머니 정말 엄마처럼 잘 따르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 연금은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잘 지내봐요. 아이고, 아주 무섭다, 무서워. 뭐만 하면 실밀 저렇게 가르쳐대니 내가 뭔 말을 하겠어? 이제 며느리 눈치도 보랴? 잘 지내는 건 너하기 달린 거야.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고분고분 내조하고 잘 보필 잘하면 그게 왔다인데. 에이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팔자 좋게 집에 있는 거면 알아서 잘해. 네가 이혼당하면 어디 갈 데나 있어? 여기 잘 붙어 있어야지. 형편상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매번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래도 든든한 내 가정, 내 울타리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대 서랍에서 호텔 라운지 이용 티켓 2장이 있었고, 며칠 뒤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러 남편이 준비해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부장적인 사람이어도 츤데레적인 면모가 있던 사람이었기에 늘 실망을 줬다 기쁨을 줬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라운지 티켓을 보고 그날만을 기다렸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전 한껏 꾸미고 남편을 만나러 라운지로 갔어요. 당연히 화장대 서랍에 있는 것을 보고 오라고 한 줄 단단히 착각을 했던 거죠. 늘 저만 보면 돈돈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결혼기념일은 케이크라도 챙겨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었었거든요. 하지만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땐 제 눈을 의심했고, 거기엔 남편과 웬 젊은 여자가 호텔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빠 와이프는 그렇게 멍청해? 어떻게 남편이 몇 년 동안 바람 피우는 것도 몰라? 진짜 웃긴다. 미련하기도 하지. 무식하고 미련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밥순이인데 밖의 생활을 뭘 알겠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저 지만 놀아달래지. 이래서 여자도 일을 해야 해.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을 들들 볶는 거 아냐. 오빠, 너무 고생 많겠다, 정말. 힘들겠어. 그래도 어쩌냐. 자식 보고 살아야지. 애만 없었으면 밥만 축내는 여편네랑 당장 이혼했지.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 아마 너랑은 정반대일걸? 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데 그 여편네는 얼굴에 김이며 옷도 추레하고 생각만 해도 싫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은 또 얼마나 펑펑 써댔는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튼 별로야. 오빠, 나 만나서 눈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여자 만나는 걸 황송하게 생각해야 해. 남편과 상간녀의 얘기를 듣고 정말 손발이 떨렸지만 차마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한껏 꾸몄다지만 제 꼴이 참 초라하고 행색도 그 여자에 비해 너무 단출했거든요. 로비를 빠져나와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을 기다렸고, 내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듣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새벽이 다 돼서 들어와 기다리고 있는 저를 이상하게 보았고, 전 화를 삭히고 일단 그 여자와의 자초지종을 천천히 물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이고 내가 와이프이니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모습과는 반대로 남편은 당당하게 뻔뻔했어요.
나 아까 봤어. 당신 호텔 라운지에서 화장대에 떡하니 대놓고 보란 듯이 티켓 뒀으면서 내가 그걸 못 볼 줄 알았어? 난 우리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나보고 오라고 한 줄 알았는데 당신 여자 있더라? 유성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오늘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 줄 아냐고. 당신 가부장적이긴 해도 양심에 어긋날 행동 할 사람은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뭐? 그 티켓을 다 열어봤다는 거야? 아, 너 진짜 무섭다. 어떻게 남의 거 함부로 열어봐? 그리고 아까 봤으면 된 거 아니야? 네가 봤듯이 그래, 나 여자 있어. 유성이 때문에 참고 싶었는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게. 이혼을 하자면 할 것이고 네가 집 나간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게. 어차피 우린 신뢰도 다 깨진 거잖아. 어떻게 해줄까? 무슨 뜻이야? 당장 사과부터 해야지. 뻔뻔하게. 당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무뚝뚝해도 양심은 있잖아. 내가 듣다 못 참겠어서. 예. 이 새벽에 지금 그게 그렇게 들볶을 일이니?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본데 남자들 원래 그렇게 한 번씩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 나도 너네 시애비 여자 만나고 그럴 때도 다음날 북엇국 대령하고 그랬어. 이게 어디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바람난 게 그럼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집에 오면 네가 그 꼬락서니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바람이 안 나고 배겨? 옷도 맨날 똑같은 옷에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볶았는지 완전 아줌마스러워가지고. 남자 하기는 다 여자할 탓이야. 유성이 때문에 너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뻔뻔하다 정말. 난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은 그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나오다니. 맨날 돈돈 하는 당신 돈 내가 어떻게 써? 누군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줄 알아?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너무하잖아. 그만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오라들 고생하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바가지를 긁었어? 당장 그 입 다물어.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더욱더 우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 나이에 사회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세상에 혼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차마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지 않는 듯이 평소처럼 똑같이 지냈고 오히려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 난 후 남편은 마음이 편해졌는지 대놓고 집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던 일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고 일단 밖에 나가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회사 식당 조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아무런 경력도 가진 것도 없는 제게 식당 조리원으로서 취직은 제 자신이 그래도 쓸모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주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회사 사람들 많으니까 점심 저녁에만 좀 힘들고 나머진 여유롭거든요. 열심히만 한다면 아마 오래 다녀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회장님이 워낙 없이 살고 못 먹고 컸대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식당밥은 엄청 신경 써서 하시길 바라거든요.
반찬이나 남은 것들은 그냥 일 끝나고 싸가셔도 되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믿고 맡겨봐 주세요. 태도만으로도 합격인데요. 그 마음 잃지 말고 열심히 해줘요. 그럼 내일 출근해야 하니 얼른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결혼하기 전 잠깐 중소기업의 격리로 일했던 것 말고는 아무런 경력이 없었기에 전 일반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주부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기도 했고 그나마 항상 손끝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서 저에게 안성맞춤인 직장이었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여 년 만에 제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아직 월급도 받기 전엔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전 집에 와 취직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취직을 했다고 하면 남편이 다르게 보지 않을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까 해서 말을 한 것이었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나 취직했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거니까 그리 알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 집에만 있다고 무시했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어머님, 저 내일 낮에 집에 없을 거예요. 식사는 어머님이 챙겨 드셔야 할 거예요. 주말엔 쉬고요. 네가 취직을 했다고? 너 같은 게 어딜 취직해? 푼돈 벌어오는 거라면 당장 때려치워라. 그 푼돈 벌자고 밖으로 놔두는 꼴 못 봐. 우리 아들 정도 되는 회사에 다녀야 일을 한다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취직을 해? 때려치워. 나 밥은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마트 같은데 물품 정리하는 거 맡았냐? 널 누가 써줘? 경력도 없지 꼬락서니도 그 모양이지. 헌증 아니야? 둘 다 너무하네 진짜. 어머님, 저 유성 아빠랑 같은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마침 공고가 나가지고 지원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우리 유성애비 다니는 회사에 다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뭔 수로 네가 들어가? 엄마, 얘 그냥 짓거리는 거야. 뭘 그 말을 다 믿어. 됐고, 빨리 밥이나 차려라. 배고프다. 밥순이는 집이 제일 잘 어울리지. 너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줄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우리 회사 하청이겠지. 참나, 그만 나불대라.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는구나.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이제 난 달라질 거야. 당신이 밥순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으니 이젠 나도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일하면서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하고 살 거라고. 기대해봐. 취직을 했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코웃음, 그리고 무시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취직한 곳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구내식당이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죠. 설사 남편이 왜 같은 회사에 들어왔냐고 하더라도 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한참 경력 단절인 절 뽑아준 고마운 곳이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구내식당 직원도 복지 혜택이 정말 좋더라고요. 전 여기서 자리를 잡아 그래도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인생을 확립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언젠간 남편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도 했죠. 원래는 식당 주방과 밥 먹는 곳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주방 확장 공사로 인해 저희가 밥 먹는 곳 쪽에서 가까이 배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은 있고 그저 반찬이 남편이 좋아하는 장어 반찬이라는 기쁨에 사내 식당에서 일하다 장어를 듬뿍 올려주러 갔더니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먹고 있던 식판을 뒤엎었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식당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창피했는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저를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어요. 네가 왜? 아니, 이제 하다 별? 야, 나 거지 같은 거랑 산다고 광고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돈 번다는 게 식당 아줌마였어? 할 거면 조용히 할 것이지. 창피하게 여기서 나 아는 척을 왜 해? 내가 어떻게 쌓은 회사 이미지인데? 아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와이프분 민망하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저기 괜찮으세요? 아우, 이거 제가 좀 같이 치울게요. 아이씨, 그냥 둬. 지가 치우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날 쫓아 여길 취직해? 그것도 나랑 격 안 맞게 식당 아줌마라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거지 같은 거? 나 당신 와이프고 유성이 엄마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하, 너무한다 진짜. 내가 왜 나와서 일하는데 그놈의 돈. 나 무능력자 취급하면서 어머님이랑 무시했잖아. 그런데 이젠 이렇게 무시해? 네가 이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야. 어디 격 안 맞게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붙여. 아 진짜 너란 애 질린다. 진절머리나. 오늘에서야 또 한 번 느낀다. 너랑 나랑은 애초에 격이 안 맞아. 내가 너 같은 애라 왜 결혼을 했는지. 아우, 내 팔자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니? 너한테 시집와서 그동안 무시해 온갖 모멸 다 겪고 이제 돈 벌면서 내 인생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넌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었지만 또 느낀다. 반찬 냄새 나니까 저리 비켜. 그리고 다신 아는 척 하지 마. 여기 회사야. 어디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붙여. 당장 이 식판 치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막말을 하였고 오히려 회사 직원들이 남편을 말릴 정도였어요. 한편으론 절 참 안쓰럽게 보면서 동정도 해주었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악을 쓰고 대들자 그때 마침 지나가던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참 제 얼굴을 살펴보고선 놀란 모습을 보이며 입을 뗐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는 물론이고 남편 그리고 그 직원들까지 놀라기 다분했죠. 마지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모르겠니? 어릴 때랑 아주 똑같아서 한눈에 알아보겠어. 이렇게 만나다니. 나니 큰아버지다. 나 기억하겠어? 내가 너희 가족을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서 만나니? 그리고 꼴은 이게 뭐야? 설마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거냐?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핏줄은 핏줄인가 보다. 내가 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수없이 되뇌었는데 막상 보니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좀 찾아주지. 큰 아버지라고요? 잘 살고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참 인생 불공평하죠?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이해해. 내 잘못이 크지. 아마 나 때문에 너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고. 알고 보니 저에게 맞으라고 했던 사람은 남편 회사의 창업주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큰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장례식 이후로 처음 봤지만 큰아버진 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왕래가 잦고 큰아버진 절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진 저희 아빠에게 남겨진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본인이 가져가서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키운 것이었어요. 큰아버진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뺨을 날리며 말을 했어요. 감히 네가 내 조카를 하대해? 얘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대하는 거야? 내 하나뿐인 혈육이다. 그런데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이번 일 가만히 못 넘어가.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아주 박살을 낼 거다.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경로한 창업주가 절 부르고 나서 남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회장님이 본인의 뺨을 날리고 저를 혈육이라고 칭하자 정신을 못 차리며 저와 큰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이 사람 핏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만 평소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당신 어서 말씀드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회장님 오해하시겠다. 우리 엄청 사이좋은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한두 번이야? 그리고 큰아버지는 아빠 유산 다 가로채고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염치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건데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동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요? 내가 너네 아빠 유산 가로채고 벌 받았다. 하나뿐인 내 아들 사고로 세상 떠나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래서 내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한테 그렇게 하고 내가 벌 받은 거지. 미안하다. 이제 내 혈육이라곤 너희뿐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되고 한참을 너희 엄마랑 너 찾았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로 용서를 바라지 않으마. 그래도 나한테 혈육이라곤 너희뿐인데 왕래는 해야 하지 않겠어? 미안하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 동생한테도 부끄럼 없는 형이 되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의 너희 가족 인생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미안해. 자기야, 얼른 알겠다고 말씀드려. 그럼 이제 제가 큰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저 평소에 잘해줍니다. 오해 마세요. 너 입 다물어. 네가 나한테 뭘 잘해줘? 너 바람 피우고 뻔뻔하게 나 무시했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준 적이나 있었니? 그때 당시 상황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큰아버지가 슬쩍 가로채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냥 뺏기고 말았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큰아빠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큰아버지는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자식을 잃은 큰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큰아버지는 이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고 하시며 저에게 경영 수업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격려하셨고 아빠가 없는 저로선 이렇게 저를 위해 화내주시는 큰 아빠를 보니 내심 감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든든한 감정도 들었어요. 정말 진절머리 나게 원망도 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혼해라, 당장. 모든 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큰아빠가 다 대주마. 감히 내 조카를 저 따위로 대해? 절대 용서 안 해. 말만 해라.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이 개통 다른 회사 이직도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네, 이혼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기회 같네요. 당신 들었지? 그래, 거지 같은 거랑 살기 싫으니 이제 이혼해 줄게. 당신이 보는 것처럼 든든한 뒷배도 생겼겠다. 이제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인생 참 새옹지마라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유성이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가지고 올 거고 당신이랑 상간녀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제 기대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저기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애엄마 제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절 이렇게 대하다뇨. 정말 너무하세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 회장님도 애엄마네 유산 가로채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저한테 이럴 자격 있나요? 뭐야? 네가 감히 우리 이야기를 입에 올려? 너란 놈 안 되겠다. 김 실장, 당장 저놈 책상 빼고 2개월에 입사 못하게 블랙 줘버려. 아니,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말 좀 해봐. 큰 아버지라며. 나 이대로 둘 거야? 당신한텐 그게 어울리지. 인성 쓰레기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생각을 해?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뒷배를 얻은 것도 내 능력이니까. 이 능력 등에 업고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하자. 어디 이제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야, 원래 이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유성을 생각해서 좀 참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잘해줄게. 전 큰아빠에 대한 용서는 뒤로 한 채 일단 남편과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아빠는 과거에 했던 잘못 때문인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 주셨고 본인이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붙여주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받은 모욕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고 남편은 상간녀까지 고소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어이없어 하셨지만 한편으론 내심 제가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를 바라며 저를 설득시키려 하였는데 가증스러운 모자였습니다.
아니, 유성 엄마, 횟가닥 돈 거 아니냐? 지가 지금껏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집에서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애비한테 소송을 걸어? 아주 내가 기가 막힌다. 그리고 뭐? 나한테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 야, 너 제정신이야? 이래서 양쪽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애비도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어? 너 어디 계속 그랬단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저기요, 당신 아들이나 똑바로 가르쳐요. 양쪽 부모 다 있어서 키운 당신 아들은 외도의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럼 그건 정상이고? 모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인성이 그따위니 평생을 친구 하나 없이 홀로 늙어가지. 속이 다 시원하다. 아휴, 내가 화가 나서 막말을 좀 했는데 일단 이성을 찾아보자. 어떻게 인연이 모자르듯 잘나지겠니? 이제 네 마음, 네 심정 다 알았으니까 우리 말로 풀어보자고. 유성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러니까 네 큰아빠한테도 말 잘해줘라. 애비가 회사 그만두면 어디를 가란 거야? 나이도 있는데 이직하기도 힘들 거 아니니. 애 아빠니까 좀 네가 신경 좀 써줘. 애 엄마인 난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당신들은 좀 당해야 돼. 유성 아빠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두고 보라고.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기가 찬 표정이었지만 대꾸할 말이 없으셨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제가 고소를 하자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며 따졌고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절 남편이 얼마나 핫바지로 생각해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부인 절대 이혼 신청 안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상간녀 소송이 말이나 돼? 내 인생 어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바람핀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안 만나고 내 마누라한테 잘했지. 자그마치 회사 오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휴, 내 팔자야. 왜 저런 거랑 놀아나가지고. 지금 저런 거라고 했어? 기가 막혀. 당신 와이프 무식하고 뭣도 없다면서. 나 이런 꼬리표 달고 어떻게 시집 가냐고.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애초에 누가 나 만나래? 나도 너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까 내 탓하지 마. 나도 짜증나니까. 결국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둘이서 어찌나 싸워대던지 꼴사 나왔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했기에 소송은 간단하게 끝이 났고 전 이혼을 하고 신데렐라처럼 인생이 바뀌었죠. 큰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만나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사죄를 했고 저희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 주셨어요. 또한 저조차도 원망은 내려놓고 하나밖에 없는 큰아빠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전 유일한 큰아빠의 혈육으로서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를 하여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늘 꿈꿔왔던 커리어 우먼이 되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엊그제일같이 느껴지네요. 매일 남편한테 무시당한 아줌마가 한순간 커리어 우먼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간절한 꿈을 이룬 만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언젠간 아이한테도 정말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겠죠.
큰아빠도 아직은 모든 앙금이 풀린 건 아니지만 지난 과거를 반성하듯 큰아빠는 저희 가족에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참 미웠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이 미움마저도 점점 녹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